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뭐 다른 뉴스에 정신 팔려 있지만요. 그래도 부정선거 한국에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고 미국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요거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계속 포기하지 말고 가야 됩니다. 이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고 있는 4.15 부정선거 연대의 박지원 변호사 연결합니다. 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자, 지금 뭐, 이 금년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예. 우리 4.15 선거에 대한 재판, 이거 지금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4.15와 관련해서는 네. 이제 뭐 연수구의 경우에는 네. 지금 감정을 앞두고 있고요. 예. 그리고 감정과 관련된 이제 저희들이 서면을 한번 제출하고 나면 그와 관련돼서 감정 촉탁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전에 저희는 이제 뭐 공개 재판을 한번 열어달라. 예. 라는 이런 변론 요청서를 네. 길 요청서를 좀 한번 낼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 계속 비공개 재판으로 계속 진행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공개 재판을 좀 열어달라고 좀 네. 서면을 좀 써볼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비공개로 하니까 자기들끼리 짜놓은 고스톱으로 그냥 얼렁뚱땅만 넘어가니까. 네. 예, 당당히 좀 임해달라라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재검표 기일이 뭐 1월 말 아니면 2월 정도에 잡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는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뭐 저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다시피 지금 법원은 저희 원고와는 협의를 하지 않고 피고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당히 좀 불공정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어저께 문재인 씨가 오부 요인 불러다가 간담회했어요. 거기에는 이제 선관위장, 그 다음에 대법원장, 뭐 헌재소장 다 불러다 했는데 뭔가 지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선관위 이 오부 요인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한 몸이라서. 그래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한 팀인데 이걸 파헤칠 수 있나? 판결하는 사람은 대법원이고, 부정선거 저지른 집단은 중앙선관위 오부고, 그 다음에 당선된 사람들은 민주당이고, 행정부고, 이게 싸울 수 있나? 이런 불안합니다. 그렇죠. 법무부에 딸린 검찰은 또 수사를 안 하고, 이런 상황이라, 뭐 지금 미국을 보면은 바로 알 수 있듯이 미국은 대통령이 트럼프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엄청난 대규모의 부정선거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미시건 앤트니 카운티의 이제 득표가 뭐 1,800 몇십 표에서 5,300 몇 표로 이렇게 뒤바뀌는 거의 7,000표가 바뀌는 결과가 나왔고 트럼프가 이긴 걸로 나왔는데 그런 것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뭉개려고 하는 자들이 뭐 정부 곳곳에도 있고 야당에도 있고 언론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비교해 보면 이 대한민국은 정말로 엄청나게 불리한 환경에 있다라는 거는 바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다만 저희들은 이제 진실에 기댈 뿐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 온갖 자료와 전문가 그리고 뭐 법률 검토 등을 통해서 이들이 어떤 불법 행위와 범죄 행위를 했는지를 하나씩 밝혔기 때문에 그 진실에 기해서 이 재판을 임할 것이고 그렇게만 되면은 저희는 이길 것이 명백하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대선도 지금 뭐 일단 미시간주가 한번 결과가 승패가 뒤바뀌었고 표도 7,000표가 바뀌었던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도미니언 시스템의 포렌식 결과가 68% 70% 되는 오류를 기록했다는 등의 사정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와 똑같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처럼 바로 포렌식을 하거나 재검표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들이 어떤 범죄 증거 인멸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짐작은 능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적을 하면서 이 재판을 임하면은 뭐 반드시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한국에서 4.15 관련 재판을 하면서
자, 우리가 네. 수많은 이제 그 증거를 잡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네. 저들이 그 증거 잡은 거를 증거 인멸하고 뭐 맞춘다 하더라도 꼼짝없이 이거는 아무리 맞춰도 이거는 안 되는 증거를 확보한 게 있습니까? 저들이 아무리 조작해도 안 되는 거. 그게 사실 뭐 있죠. 네, 예. 있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은 이제 재검표에서 네. 저희들이 지적을 할 예정입니다. 아, 지금 방송에서 얘기하면 네. 미리 정보가 새니까. 예. 아. 그래서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 예. 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 공개적인 방송이니까 뭐 박사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관이 직원들이 모니터링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네. 좀 자수 좀 하십시오. 아, 성관이 직원들. 그러니까. 아유, 성관이에서 뭐 저는 오늘도 전화 받았어요. 네. 예, 오늘도 전화 받았는데 아주 우리 이봉규 TV는 그냥 뭐 아주 일거수일투족을 예. 전화 오늘도 받았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예, 그래 모니터링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심지어는 사찰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요. 아, 그 법정에서 인천 연수구 법정에서 이제 이걸 까겠다 이건 얘기죠. 꼼짝없는 거를. 네, 저희는 이제 공개적인 검증과 재검표를 요구할 예정이고요. 이미 네. 요구를 했었고,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검증과 재검표를 하자. 네. 라는 게 이제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아, 공개 재판 요구하는 것도 예. 다 이런 이유군요. 꼼짝없는 거 있는데 네. 그래 공개 재판이었을 때 까야 이게 신문도 막 나오고 국민들이 알고 그러니까 숨기지를 못하는데 이거 비공개 재판이니까 꼼짝없는 게 나와도 뭉갤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개 재판으로 가자는 거군요. 예, 얼마나 저들이 비겁하게 이 재판을 진행하고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짓말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전 국민이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것도 모르는 국민이 아유, 대부분 몰라요. 90% 이상입니다. 네, 뭐 대부분 몰라요. 이거 예. 큰일 났어. 그래서 자꾸 하는 예. 거예요, 저희가. 예. 맞습니다. 이게 진짜 이게 큰 문제거든요. 네. 오늘도 점심 때 이제 판사 친구랑 밥을 먹었는데 네. 제가 얘기를 하기 전에는 이제 언론만 보잖아요. 이 친구들은. 그렇죠. 예. 예, 이 친구들은 언론만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밥 먹을 때 제가 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계속 설명을 해주니까 되게 놀라고 있고요. 지금 이봉규 박사님 그 TV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대검과 중앙지검 이쪽 길에 네. 화환이나 이런 편말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지금 실무를 담당하는 재판관들하고 법관들하고 네. 판사들하고 검사들은 저기 중앙지법과 중앙지검 가는 길로 많이 보거든요. 네, 왕래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예. 거기에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붙여놔야 됩니다. 아, 그러네. 예. 그래서 실상 이제 이들이 대검하고 이쪽은 자동차로 가다 보니까 예. 거기 막 있어도 막 주의 깊게 안 보면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런데 보면은 좌파들은 그쪽에 많이 붙여 놓습니다. 그것도 영악하거든. 자유, 걔들은. 예, 오늘도 보니까 정경심 재판 관련해서 정경심은 무죄다, 뭐 최성애를 수사하라, 뭐 이런 편말을 들고 있는 대깨문들이 막 깔려 있던데,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재판 하는 판사들이나 검사들한테 압박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도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이상한 것인가에 대해서 반문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무슨 판사들이.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면은 뭐 이제 뭐 정경심이나 조국이나 이런 사람들 상식적으로 용납하기 힘든 범죄를 저질렀는데 밖에 나가 보면은 이상한 편말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자기가 반문을 왜냐면은 판사들은 항상 그런 것에 대해서 공정하게끔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가를 계속 한 번 더 따져본다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지금 1심, 2심이 열리고 있는 중앙지법과 그리고 수사를 하는 검사들이 출입하는 그쪽에 현수막들이 더 많아야 됩니다. 그러네요. 하원도 많아야 되고요. 자, 우리 박주현 변호사는 뭐 서울법대 나오고 그다음에 연수원 거치고 이랬기 때문에 많은 동료라고 할까 선후배 친구들이 이 검사 쪽도 많고 판사 쪽도 많이 있을 텐데
지금 이제 말하자면 이 재판에 응하는 판사들 분위기 혹시 이렇게 그러니까 뭐 사법부의 분위기죠 말하자면 예. 대법원의 예, 분위기가 달라진 거 좀 느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한 통속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사회대와 법과 대학원을 나왔고, 네. 네네. 그리고 지금 제가 느끼는 거는, 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판 말고는 잘 모릅니다. 기본적으로. 결국에는 판사들도요? 예, 언론을 통해서밖에 접하지 못하죠. 그런데 언론이 닫고 지금 우리 막고 있으니까, 뭐, 사실은 재판이 진행되는 것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많이 떠들어줘야 결국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될 텐데 우리나라는 지금 떠들어주는 언론도 거의 없습니다. 예, 특히나 뭐 조중동을 비롯해서 기존의 이제 좌파 매체들은 더더욱 보도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점이 점점 더 심각한 거죠. 그래서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심지어는 미국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판사들이요? 예. 아이고 이건 너무했네. 그러니까 판사들은 특히나 이제 언론을 오히려 의도적으로 안 보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면은 결국에는 TV 나오는 것들만 보거든요. 그럼 요거 여쭤볼게요. 자, 그렇다면 네. 진짜 흥분돼서 이제 말이 안 나오는데 그렇다면 네. 지금 재판하고 있는 판사들이 네. 저 대법원장한테 줄 서고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지금 힘이 셀 때는 지금 예. 문재인이 레임덕으로 들어가고 이제 네. 정권이 곧 바뀔 거라는 거 아니까 법대로 판단을 할 거냐 아니면 아직도 김명수한테 줄 서가지고 저쪽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거냐 그 분위기는 어때요? 저는 문재인이가 부정선거를 저지른 이유가 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180석이라는 점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나는 비록 임기가 만료되지만 나를 따르는 무리들은 180명이나 있다. 이 의석이면은 막무가내 법도 다 만들 수 있다. 그 정보로 뭐 공수처 비롯해서 528 왜곡법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판사들한테 언제든지 경고를 할 수 있고 박범계가 마치 판사들한테 꾸짖듯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련의 흐름은 이제 단순한 정권 교체가 이제 대통령 임기 만료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임기 만료까지도 같이 가야 되는 건데 이번 이제 선거 결과가 제대로 된 선거 결과가 나왔으면 아마 판사, 검사들, 경찰들 전부 다 당황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거를 이제 180석이 되는 걸 보고 부정선거 결과로 이들이 어디에 줄 서야 되는지를 알게 된 거죠. 이제 제가 뭐 일례를 하나 든다면 그 청주 터미널 사건 있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살짝 상기시킨다면요. 예, 청주의 장모 씨라는 이제 문재인과 김정숙 여사와 친한 사람으로 분류가 돼서 청주 고속버스 터미널과 관련된 그 특혜를 받았다라고 이제 고발된 사건이 있습니다. 예, 곽상도 의원께서 이제 그와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조명을 한 사건인데 이제 그런 고발이나 이런 정권과 관련된 고발을 하러 이제 고발 대리인으로 들어가게 되면 검사들은 이제 총선 결과에 대해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져요. 예, 그래서 뭐 대통령 임기 만료가 딱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의석수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들의 어떤 향후에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결과가 180석이 되다 보니까 아직도 지금 문재인 정권이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막장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거죠. 예,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검찰이 권력의 지형 변화에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거를 느끼게 될 때가 참 자괴감이 많이 드는데, 대한민국 수사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살펴보면 곳곳에 그런 징후들을 너무 많이 느낄 수 있어서 좀 자괴감이 많이 들어요. 그들은 이제 공무원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 정의와 뭐 인권을 추구하는 그런 검사가 아니라 그냥 자기의 지위와 사회적 지위를 보전받기 위한
이렇게 공무원으로서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이 과감하게 이제 검찰의 칼을 들이대는 그런 거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도 그 윤석열에 대한 네. 집행정지 한번 뭡니까 조미연 판사가 올바른 판단을 했잖아요. 조미연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좌파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인천 연수울에 대한 첫 재판에서 이게 그래도 이건 진실대로 판단해야 되겠다는 판사들이 그런 판결을 내리지 않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김명수 체제에서 그냥 눈치 보고 문재인의 눈치 보고 180석의 눈치 보고 진실을 외면하고 저쪽에 일방적인 판단을 내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현재로서도 그렇고 처음 시작할 때도 그렇고 뭐 저희는 네. 지금 주심들이 다 좌파 성향의 판사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남구도 그렇고요. 네. 그 대전 중구도 그렇고요. 네. 그 저희도 그렇고요. 다 이재명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린 네. 판사들이 주심입니다. 예, 뭐 그런 상황이고 시작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진행 상황도 저희들한테 결코 유리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항상 뭐 기울어진 운동장과 심판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걸 염두에 두고 지금 재판을 사실 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들은 어떤 식으로든 뭉개려고 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에 대응해서 어떻게 대응할까를 항상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은 미국에서 이제 포렌식 결과나 이제 그 투표 결과가 뒤바뀐 경우가 나왔기 때문에 이들이 그렇게 바로 뭉개지 못한다는 것이 이제 저들이 한계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가 하면은 저희는 뭐 결국 저희 편은 진실밖에 없거든요. 진실과 국민. 제대로 될 가능성이 많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제대로 된 판결을 하면 물론 이기죠. 근데 제대로 된 판결을 이 판사들 지금 저번 좌파 판사들로 포진했다면서요. 예. 그러면 이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수 있는 제대로 된 판결을 하지 않을 확률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들이 객관적 양심에 호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거는 뭐 지극히 저희 개인적인 견해인데요. 뭐 저는 미국 거는 바로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미국 전에 혹시나 만약 판결이 난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면 그리고 완전히 뭉갤 거라고 하면은 저는 이건 재심까지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단심이지만은 나중에 재심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저 우리 4.15 총선도 단심인데 재심의 기회가 있어요 또? 예, 뭐 이제 뭐 다른 그 증거가 발견되거나 이렇게 되면 판결을 뒤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 다른 일반 증거로 판결과 같이. 예, 그런 생각까지도 저희 개인적으로는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미국이 먼저 결론이 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뭐 지금 온갖 언론들이 막고 있다고 하더라도 뭐 어제 여론조사를 보니까 미국 국민들 중에 부정선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52%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점점 더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0%가 안 돼요. 제 개인적인 체감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많이 알려져야 되는데 미국에서 부정선거로서 땅땅땅 결론이 나버리면 결국엔 우리나라도 재판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문재인 정권 하에 벌어졌던 온갖 그 악습 뭐 예를 들면은 지금 1인 시위도 전단 마크를 하면서 막는 이런 무분별한 공권력 남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동안의 검찰권 남용이나 이런 것들 그 이성윤이가 검찰 수사 뭉개기 이런 것들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다 한꺼번에 들어 일어나면은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어려운 싸움 하고 있는 건 저희들도 뭐 알아요. 왜냐하면 대법원하고 선관위가 한 편이니까 어려운 싸움이죠. 어려운 싸움인데 하여튼 이 싸움에 임하셨으니까 자, 개인적인 어떤 그 뭐 승패, 개인적인 영달, 개인적인 어떤 성취감 이런 거를 떠나서 하시는 것도 다 알고요. 그런데 좀 젊은 변호사님들이 목숨 걸고 진짜 이걸 꼭 이겨달라.
예, 꼭 이겨야 됩니다. 네, 꼭 이겨달라. 이겨야 되고 포렌식을 이들이 허용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네. 지금 포렌식만 허용을 해도 뭘 손댔는지 이런 것들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요. 포렌식을 허용하게끔 할 수 네. 있는 게 최선 다해달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그럼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저 어려운 저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싸움을 하는데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싸우는 우리 박주현 변호사 응원합니다. 네, 박주현 아유, 감사합니다. 변호사 TV도 네. 여러분 많은 관심 아유, 가져주시고. 감사합니다. 박지현 변호사 TV 사랑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뭐 우리가 알았지만 그래서 미국 그 결과에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주목하는 거예요. 거기서 터지면 여기 인천 상륙 작전은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네. 6.25 때도 미국 아니면 우린 또 됐겠습니까? 지금도 이 부정성 열받아서 나지. 이 인터뷰하는데도 그냥 가슴이 답답하네요. 우리 힘으로 밝힐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틀어지고 180석 틀어지고 대법원 틀어지고 문재인과 이너서클이 다 틀어지고 부정해 먹었는데 이걸 법으로도 못 밝히네. 시위도 못하게 막아 코로나로. 너무 답답하네요. 인천 상륙작전으로 미국에서 우리가 이래서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는 거고 보고서가 나왔다고 하니까요. 국제 보고서가 희망을 가지고 진실이 있으니까요. 포기하지 마. 절대 포기 안 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뭉칩시다. 갑니다. 마치겠습니다.